오늘의 찰스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 경기도 안산입니다. 때이른 아침, 딸과 이부자리 정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남아지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커플 잠옷이에요? 네. 4년째 갔던 거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네요. 일어나자마자 책을 손에 든 아이들. 여느 집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네요. 원래 이렇게 아침에 책 읽어요? 그냥 책이 재밌어요. 그전에는 만화책만 봤는데 지금 엄마가 이거를 빌려줘가지고 이걸 읽고 있어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보네요. 네. 다른 식구들한테 방해 안 되게 일어나서 알아서 책 읽더라고요. 누가 뭘 시킨 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가 알아서 스스로 읽어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 책을 접한 적이 없는데 다 닮았을 거야. 그래, 자기 닮았어. 나는 마음의 양식보다 몸의 양식을 더 많이 쌓았어. 아침마다 챙기는 또 한 가지, 바로 신문인데요. 오늘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따가 확인해줘. 아빠는 뒷방을 본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하죠. 남아지 씨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네요. 선물이 적혀. 처음에는 이런 글씨도 이것도 그림 같았어. 신문을 읽으면서 한글을 조금 더 잘 익히는 것 같아.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의 아침 식사는 꼭 챙긴다는 부부. 엄마 아빠의 정성이 담긴 아침 식사가 준비됩니다. 원래 아침 같이 준비하세요? 7대3? 7이겠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가정적인 스타일이시네요. 아니야. 저 가족적인 성격은 잘 그냥 생활인데. 그냥 생활이에요.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신문 봤어? 무슨 내용이야? 유진스가 활동했잖아. 뉴진스? 네가 좋아하잖아. 아니 그거 안 보고. 우리 세인이는 7080 노래 좋아하잖아. 7080. 김광석 노래, 임창정 노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지? 아빠의 18번이 뭐야? 이거 한번 들어보고 그거 뭐였지? 그거 있잖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거. 집 떠나. 맞아, 그거야. 열차 타고 그건데. 이뻐가는 아빠가 이 노래 딱 부르는 순간 우리 모두 다 아빠가 힘들구나. 남자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노래를 부른 노래인데 군대 내가 안 갔잖아요.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럼 군대 가. 가고 싶어. 근데 그래서 그 대신에 못 가니까 그 노래를 표현하는 거야. 세뇌됐어. 아니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야, 그러니까 세뇌됐어. 자위도 젊은 아빠 지금 기분 좋은 거야. 아빠 지금 기분 좋아서 그런 거고. 아빠 저 노래 하는 거 싫어? 아니 뭔가 아빠가 이 노래 하면은 아 그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는 집을 나설 시간. 다녀올게요. 얘들아 잘 다녀와. 출근길에 아이들 등교까지 챙기는 다정한 아빠입니다. 가 이제 가. 세희야, 잘 가. 원래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주세요? 네, 저 매일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바로 출근해요. 엄마랑 시간이 안 맞고 저랑 시간이 맞으니까 가는 방향이라서 매일 데려다 줍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택배 회사에 근무하는 남아지 씨.
드디어 오늘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터미널 원이 총 6개. 총 6개? 그리고 터미널 2도 나오고 가지고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택배 박스가 아니라 웬 캐리어만 줄줄이 나오네요. 이 캐리어는 다 뭐예요? 그 손님들이 자기 무거우니까 우리한테 여기 거점에 맡겨주면 도심공항 거점 같은 거 맡겨주면 자기 도착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아, 그럼 일반 택배랑 좀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 택배하고 도심에서 보링 패스를 아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 자체가. 여행객들이 맡긴 짐을 공항으로 운송한 다음 수화물 위탁까지 처리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평균 20kg 정도 되는 짐을 수십 개씩 옮겨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꽤 부담이 큰 일입니다. 이제 실어서 여기 거점에서 아예 제가 실링까지 차를 봉쇄해 버릴 거예요. 개인 정보가 담긴 수화물이기에 보안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해서 출발할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택배 회사에서 일한 지 이제 6년 차. 우연히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는데요. 여행 가시는 분들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아이들 키우는 아빠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원하게 됐어요. 두 손 가볍게 좀 놀러 갔으면 두 손 가볍게 놀러 가시라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두 개요? 네, 2개요. 이제 공항에서 수화물 위탁까지 마치면 남아지 씨의 업무는 끝이 나는데요. 스톱. 먼 길을 달려온 만큼 이 시간이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겠죠. 완전히. 왜냐면 제가 주는 거 물건이 다른 자기 나라에서 받으니까 뿌듯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몇 시 와 오후에? 5시. 알겠습니다. 오늘 좀 남아지 씨는 좀 어때요? 아, 성실하죠. 아주 지금 저희랑 같이 한 지가 한 10개월 좀 넘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부지런하고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요. 저희들이 외국인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1차 업무를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먹는 한 끼 식사. 그야말로 꿀맛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장님. 어우, 사장님 오늘따라 미역국이 좀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꽃게. 좋았어. 여기 반찬 잘 나와요. 보니까. 입맛이 완전 한국 사람인데요? 아니요, 맛있어요. 먹어보면 맛있어요. 한국에서 지낸 세월만큼이나 한식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미역으로 돼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미역국 좋아하고 김 좋아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먹는 것이 바로 미역국이에요. 따뜻한 온기에다가 그 맛은 제가 절대 잊지 않을 것인데 사실 한국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남아지 씨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고향 이름은 기억나죠? 제 바운더리는 그냥 고향이었으니까 고향 이름 구크라라이. 아침에 일어나면
소들이 있으니까 소 데리고 그거들 씻어주고 배설물 모아서 그거를 말리고 먼밭에 가서 농사일을 하고 그게 다예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주인이 나의 전부. 여기에서 내가 뭘 하든 간에 카스트 제도 하에 내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몰랐어요. 여기 와서 거기에 어떤 잘못된 제도인지는 알게 됐는데 불가청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고아로 머슴살이를 했던 소년 라마지. 주인 집에서 지내며 물소를 돌보고 밭일을 하던 날들이 인도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주인님이 무슨 나쁜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저에게 핫불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핫불이 낫을 가지고 이렇게 팍 때리는데 제 목을 낫이 스쳐 지나갔어요.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지금으로 하면 정말 가슴이 아찔해요. 잘못했으면 사람이 죽었을 텐데 제 목 뒤인데 목 뒤에 지금도 거기 흉터가 남아 있어요. 이게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놔뒀어요. 나의 과거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주인한테 내가 의지하고 살았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잡고 도망갔어요. 저 본능적으로. 마다 테레사 같은 수녀님들인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냥 데려가자고라 했을 때 내가 그냥 쫓아갔어요. 나한테 인도 몇 루피 주고 기차에 태워서 종이 하나 줬는 거 그게 나의 전부야. 종이를 적어주고 거기까지 가라고. 그래서 그 형님이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어주고 감초보다 달콤한 뿌리가 있어요, 인도에. 그거를 한 봉지 주고 마실 수 있는 물 조금 주면서 내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말고 그랬어요. 그게 끝이에요. 컨테이너 안에 깜깜해요. 끝에 있으면 막스도 생각이 나고 있고 깜깜해요. 얼마나 배고프면 사람이 참을 수 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뚝이 4-5끼 굶어서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배 쓰릴 정도로 배고픔은 뭔지는 느낀 사람만이 알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뭔지 그거 내가 느끼는 거 가끔씩 이제 맨날 며칠 걸리는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과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다 느낀 것이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른 채 컨테이너에 갇혀보낸 시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착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열려줬는데 누군가가 동양인을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사람도 지구상에 있는지도 몰라요. 살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인 집에서 내가 나왔던 처럼 도망갔어요.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일본인지 나도 몰라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오게 됐으니까. 다다다다다서 뒤에 이렇게 디아카 같은 거 싣고 끌고 가시는 어떤 어르신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밥하고 미역국 줬는데 그 밥하고 미역국 지금도 그 맛이 생각나요. 맨날 먹는 미역국인데 근데 그 맛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내가 그 미역국 생각이 나요. 그 흰밥과 그 미역국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지금은 만약에 하늘나라에 계시면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제가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밥에 흰밥과 그 미역국에
감사함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 건네받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 인연으로 시작된 한국 생활이 어느덧 26년이라는 세월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이란 게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묵묵히 걸어온 날들. 그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라마지 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신 사랑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 손끝을 비우는 작은 안녕. 오, 그래. 야, 환영 인사가 엄청나네요. 늘 라마지 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네요. 엄마 이거 클럽 이게 정말 맛있겠다, 맞지? 맛있겠어. 아 근데 아빠 치즈 싫어하네. 굿이다. 난 당귀가 맛있어. 왜? 치즈가 뚝뚝 나.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이게 뭐라고? 거울이야 거울. 더 신기한 거 뭔 줄 알아? 뭐? 성격도 똑같아. 정말 지겨워. 리틀 라마지. 잘 삐지고 집도 심해. 근데 고단한 그치?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가족과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삶을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둘이 다른 거 딱 하나야. 남자 여자. 아빠 내가 1,400. 그 외에는 다 똑같아. 내가 1,400. 아빠도 그래, 엄마한테.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각. 제가 이거 보물인데 저희가 아주 보물 같은 곳이에요. 법무부에도 넘겨주고 이런 나의 기록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인도에서의 출생 기록도 국적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 라마지 씨에게 남은 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삶의 흔적뿐이었습니다. 배 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 아이가 하나 둘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아빠로서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모든 소리 이게 다 제가 적었어요. 일일이 다 적었어요. 한두 페이지 아니라 아마 500페이지 넘을 거예요. 다 제가 일일이 적었어요. 이거 손으로. 한국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소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문서에는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들은 하나하나 다 준비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인도에서 발급하는 그 서류를 못해서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국적 받을 때 10년이나 걸렸어요. 이거를 발급해 줬더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내가 그날 울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저 이게 돌면 이제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 그림자에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분. 이게 사실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지금. 지금도 그 생각 나니까 가슴이 많은 서름이 있었지만 그거를 내가 싹 다 잊어버리고 토종 한국인 못지않게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지금 당당하게 가서 말하면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냥 자랑합니다. 불법 체류자에서 무국적자로, 그리고 2021년 귀화하기까지 신분이 바뀐 것도 여러 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2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